아 너무 무서웠어요 방금 전에. 차렷 인사. 오. 아 무서워 줄 수 있어. 오. 어차피 저렇게 안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투게더 팀의 메인 배우자 우선 저희는 챗GPT를 사용하지 않아서 비서 없이 사용을 했고요. 조금 언어하거나 빈약한 점이 있을지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은 게임과 미디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저희는 여러 측면으로 게임과 미디어에 대한 저희의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진을 보세요. 이것은 요즘 정말 많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콘텐츠 연구소의 요즘 청소년 아동의 게임 사용량 실제 조사 결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게임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문제적 사용은 8% 이상이나 됩니다. 한 가지 사례를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무서워요. 아 왜 이런 거 자극적인 거 보여주는 거예요? 전 미디어 보기 싫단 말이에요. 게임을 보고 맞아요. 안에 마지막 한거 보고 하겠습니다. 게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게임 미디어로 꼭 큰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가정과 인간관계도 무너지기도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라라가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게임에 빠지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인정받을 욕구가 있는데 자신들이 자신의 삶에서 이 마음이 채워지지를 못할 때 게임을 만나게 되어 실력을 발견하게 되면 그 게임 속에서는 자신이 영웅이 되고 인정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대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현실에 더욱더 허탈을 느끼게 됩니다. 그 사례 한 가지를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에서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했는데 게임에서는 제가 모든 사람의 존중과 인정과 환대를 받으니까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예. 그런데 이상하게 하면 할수록 좋은 성적을 내면 될수록 마음이 좀 섭섭한 거예요. 마음이 좀 공허하더라고요. 예. 네, 왜 사람들은 아무리 잘 나가고 좋은 성적을 거둔다고 해도 만족되지 않고 편안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걸까요? 이것은 로마서 1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이 스스로 거역한 백성들이 결국 자기 자신들을 욕되게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 외에는 더 사랑하는 것을 두지 말라, 즉 우상을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마음에 끌리는 것을 찾아 살아갈 때 당연한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논리만 봤을 때에는 꼭 미디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일이든 사람이든 취미이든 운동이든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마음의 자기를 대신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게임과 미디어든 미디어이든 다른 어떤 것이든 다 나쁘다면 게임 적당히 하는 게 뭐가 문제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만이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당하게 이거 쓰는 거 아니에요. 네, 안녕하고요. 진짜. 안녕. 네, 제가 약간 있어 보이고 약간 지원 못하게 하려고 뇌과학으로 준비를 해왔는데요. 뇌과학이라는 게 이게 사람들이 아다시피 99%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부위라고 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전되는 부위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집에 가서 검색을 해봐도 이 결과가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논문을 찾아서 해봤고요.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인 걸로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김경일 교수님 심리학자분이 말하셨던 내용인데요. 자,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뇌와 아닌 뇌인데 여기서 하얀색 계열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기를 보시면 알 수 있죠? 이 뇌는 뇌가 사용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사람의 뇌는요, 인사이드 아웃에서 보셨을 때 막 보면 막 검은색 알들 청소하잖아요, 애들이.
네, 그거랑 똑같아요. 사용하지 않으면요 시냅스를 자릅니다. 이 자르게 되면은 이 부위는 계속해서 사용되지 않게 돼요. 네, 그게 반복되는데 핸드폰을 사용할 때는 전두엽과 측두엽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걸 이 사진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요, 전두엽이란 부위는요 상실되면 기억 상실 및 문제 장애, 감정의 문제와 손상되는 운동 영역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이 축두엽이란 부위입니다. 이 축두엽이란 부위는요 축두엽에 손상되는데 손상이 되면요 이 축두엽은 기도하거나 방언, 기적을 일으킬 때 가장 큰 반응을 보이는 한마디로 신과 소통하는 부위라고 불리는 뇌의 부위입니다. 쉽게 보면은 그 축두엽이라는 부위가 관자놀이 쪽에 있는데 관자놀이를 영어로 보면 템플이라고 합니다. 템플이 무슨 뜻이죠? 혹시? 네, 신전입니다. 네, 신과 소통하는 부위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요, 이 부위가 손상됩니다. 네, 이 축두엽이 손상됐는데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이 없다고 과학적으로도 이 신과 소통한다는 이 부위가 훼손이 되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100%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집중해주세요. 자,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것처럼 놀랄 때 나오는 호르몬이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몰랐어요. 네, 이거 뻔뻔하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네, 뻔뻔하게 나올 때 나오는 호르몬이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자, 여기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호르몬들은 주로 공포게임과 RPG 게임을 할 때 나오는 호르몬들인데, 그런데 이 호르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 코르티솔은요, 놀랄 때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주로 혈압을 높이고 노화를 촉진하는 걸 보입니다. 근데 이게 공포게임과 RPG 게임에 가장 많이 나오는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아드레날린. 이 아드레날린 자체는 나쁜 호르몬이 아닙니다. 근데 이 아드레날린이 계속해서 똑같은 양, 공포게임과 RPG 게임을 통해 계속해서 받아들이게 되면은 사실상 고통을 줄여주고 근육 반응을 촉진시키는 아주 좋은 호르몬이지만 계속해서 노출되면 도파민처럼 점점 더 도파민 중독처럼 점점 더 삶을 위태롭게 만들고 그런 행동을 즐기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 죽을 것 같은 아주 위험이 촉박한 그런 상황에 직접 들어가게 되는 게 되죠. 애쉬로는 고속주행 및 놀이기구 이상의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드레날린은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이라 할 수 없지만 코르티솔처럼 노화를 유발하고 혈압을 상승시킨다는 안 좋은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 이 호르몬을 굳이 계속해서 촉진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또 전자파와 관련된 연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핸드폰을 사용하면 전자파가 나온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하지만 전자파 관련 최근 연구를 보겠습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은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이 길거나 빈번할 때 두통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다들 한 번씩은 스마트폰을 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눈이 흐려지거나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경우에서는 최소 2시간 이상의 휴식을 취해야만 두통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두통, 피로감, 신체적 퇴화, 수면장애, 신경과민, 우울, 기억력 감퇴, 집중력 약화, 두근거리는 어지럽증, 이명, 청력과 시력의 저하 등이 있으며 이것들은 전부 핸드폰의 전자파로 인해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학습과 행동에도 이상을 초래하게 되죠.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단국대 의대연구진의 발표에 의하면 초등학생 시절 때 스마트폰에 30에서 70시간, 사실상으로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죠. 이 30에서 70시간 이상 사용하면 전자파 때문에 산만하거나 집중하지 못하는 과잉 행동 장애라고 있는 ADHD로 이어질 확률이 4.34배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조사는 2008년에서 2010년 전국의 초등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시스템 보고자료입니다. 또 이동통신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으로는 암 발병 위험성이 증가, 난임과 기타 신경계통 장애, 소아 백혈병 등의 증가가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수록 종양 발생 확률이 최고 5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 20세 이하 소아암은 그 잠복기가 15년에서 20년 이하로 최장 40년인 성인의 잠복기에 비해 훨씬 짧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마트폰 전자파 피폭으로 인한 소아암 발병 위험성이 치명적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2002년 국제암연구센터는 전자파를 발암기능 물질 2급으로 지정했습니다. 자, 여러분 기지개 한번 피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암연구센터에서는 전자파를 발암기능 물질 2급으로 지정했습니다. 국제암연구센터는 3에서 4mgauss, 3에서 4mgauss는 사실상 전자레인지만 돌려도 나오는 전자파인데 이게 핸드폰과 컴퓨터 게임을 사용할 때는 훨씬 더 최소 3-4mgauss 이상의 양이 전자파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뇌와 백혈병 발병률을 2배로 높이게 되고 사실상 인체에 많은 영향이 미친다고 볼 수 있죠. 또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학생들의 읽기 수준 능력입니다. 2009년에서는 평균 점수가 539점이었지만 2018년에는 514점. 그리고 체화의 비율은 사실상 5%였지만 지금 15.0%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송혜석 교수님이 하신 연구 자료고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읽기 수준 능력은 사실상 뇌백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근거가 되는 연구 결과는 디지털 스크린 타임이 높아질수록 뇌백질의 밀도는 다운하게 됩니다. 뇌백질은 정보 전달 물질로 뇌백질 손상은 언어 발달, 인지 기능에 지장을 준다고 합니다. 진짜 아니지. 하기 싫었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나 진짜 아니지. 그거는 네, 이게 도파민이라는 노래고요. 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핸드폰 중독입니다. 사실상 핸드폰 중독은 크게 관여한 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인데 이 도파민은 사실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호르몬입니다. 주바라? 도파민은 애측되지 않는 자극 또는 새로운 자극을 느꼈을 때 이 일에 대한 이 일을 다시 시작할 가치가 있는지 파악한 호르몬인데 중요한 게 일스를 보고 게임하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자극 시청에 노출이 되면 뇌에서는 도파민 수용체의 고장을 막기 위해 도파민 수용체의 양을 조절합니다. 도파민 수용체의 양을 조절하게 되면 도파민의 디스크도 느껴지지 않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같은 양의 도파민을 느끼게 되어도 도파민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도파민 중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또 여기서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트롤리 딜레마에 생각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때 하영이가 안락사에서 언급하셨듯이 자, 이 다들 이때 어떤 결정을 하실 건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명훈 씨 어떻게 결정하실 거죠? 저는 제 스스로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아, 네. 레버를 누르지 않으실 건가요? 레버를 안 누르면 일직선 못 합니다. 네. 네. 시간 부족으로 감사합니다. 최현진 씨 어떻게 하실 거죠? 오케이. 박세종 씨 어떻게 하실 거죠? 약간 레버 이상하게 해서 드리프트 시켜서 나요. 네, 마지막으로 네, 소라 씨 어떻게 하실 거죠? 네, 둘 다 죽인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트롤리 딜레마가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번 애외전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S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S님께서는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냐? 기차를 끼워버려요. 자신이 직접 뛰어들여서 기차를 막고 다른 사람들을 구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생각했던 생각 방식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차에 뛰어들 생각을 하신 적이 있나요? 내가 뛰어든다고 상황이 바뀌지 않는데. 근데 중요한 건요, 이렇게 생각할 필요 생각해보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럴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뭐냐? 바로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입니다. 네, 중요한데 이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은 언제 나오는 것이냐? 노력을 통해 나오는 겁니다. 네, 박세정 씨, 저와 자전거 타실 때 러너 사이를 느끼신 적이 있을까요? 러너 사이는 러닝할 때 아, 조용히 하세요. 어쨌든 네, 극한의 약간 상황으로 느꼈을 때 더 이상 고통이 느끼지 않는 그 상황 느끼신 적 있을까요? 느꼈는데 충만히 뒤에서 네, 좋습니다. 네, 그런 게 느끼는데 중요한 게요, 엔도르핀, 아드레날린, 도파민 등은 운동을 열심히 해 한계를 전시고 자전거를 타면서 한계를 뚫거나 준비하던 시험을 통과하거나 오래 규제한 사람과의 끝에 결혼을 하는 등 노력을 통해 크고 기쁜 호르몬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스마트폰은 어떤가요? 네, 딸깍을 통해서도 바로 도파민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필요한 전기 아닌 스마트폰 딸깍 한 번으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찾게 되며 스마트폰 중독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측면으로 스마트폰의 단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주생과 마무리하겠습니다. 균형을 위해 자신이 사랑했던 일들을 끊어내고야 나면 분명 그만큼의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잘 아시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한다는 이유만으로 십자가에서 엄청난 육체적 고통을 당하시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카 윈 목사님 서적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 한 사람만이 이 세상에 존재했더라도 그 십자가를 택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누구든지 감당치 못할 사랑 앞에서 더 이상 부끄러운 삶을 살고 싶지 않음을 작디 작은 것이라도 보답하고 싶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찾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 자신입니다. 주님께서는 너의 마음은 다 해쳐져야 내가 값을 치르고 너를 샀단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주겠니? 라고 말씀을 회의했을까요? 마이크 앞쪽으로 하면 안 돼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가치가 있고 기쁨과 천국의 상금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 기대할게. 아유를 이야 비트박스는 가요 아니에요? 아 진짜 좀. 오케이, 고생했습니다.